그렇지. 자, 100만원 스위청! 240 스위청 청! 600 스위청! 출금합시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게요. 국내장 상황을.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우리가 언제였죠? 12월 13일에 일단은 뭐 갭자리가 발생했습니다. 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똑같습니다. 13일에 갭 상승을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크게 이루어질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금 정치 상황이, 얘들은 그냥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다다.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가 다다. 결국 코스닥을 이루는 큰 축이 어떻게 보면은 IT인데 IT 관련주들이 우리가 이제 뭐 대장들은 조금 떴지만 그를 위시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쉽게 얘기해서 대장들의 협력업체, 아니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는 아직까지 증시로서는 그게 증명되지 않고 있어요. 내려가지 않았죠. 내려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단데, 제약바이오 자체가 임상 1, 2, 3회 판매 승인까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등락률이 세죠. 등락률이 세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노내로 보고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삼전과 SK 하이닉스의 잔치였는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조금 열릴 수 있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위쪽으로 열릴 수 있는 여력은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결국에는 조정이 펼쳐지느냐? 약간은 순환매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약간은 순환매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삼전 SK 하이닉스 들어왔으면은 못해도 또 자동차 쪽에도, 아무리 지금 자동차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현대 혹은 현대모비스, 그다음 화학,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외인들의 자금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삼전 SK 하이닉스 끝. 그리고 그동안 너무 지금 뭐랄까요, 조정이 많이 나왔던 대형 종목들만 조금 들어오고, 주도적으로 올려주는 업종이 없습니다. 업종에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인덱스를 들어갔죠. 우리가 지난 한 2주 전네요. 3주 됐나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들어갔는데, 이 들어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 지수는 약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진입가 부분에서 계속 공방 중인데, 얘는 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인버스로 지금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버스로 대략적으로 5%에서 7% 사이 수익을 차익 실현을 시키고 다시 한번 정방향 ETF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4주 전, 3주 전에 수익 10% 정도 수익 올렸던 코덱스 레버리지 정방향 ETF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저는 내년 증시가, 국내 증시는 우상향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0일까지, 그리고 1월달 첫째 주까지는 약간 조정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카톡방에서 아까 어떤 회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테마가 좋거나, 그리고 혹은 이 개별 종목군 자체에 뭐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다, 근데 지금 조금 빠져있다 했을 때는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는 게 맞고, 결정은 내년 초에 해도, 내년 1월 중순 정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 정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오 보겠습니다. 디오 좀 볼게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 자체가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너무 디오는 조정 자체가 너무 심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디오는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로는 5만원 이상대를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대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디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는 현재 이라인 이 38,000원에서 4만원 구간대만 지켜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디오는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은 기관 애들이 그냥 쓸어 담는 종목입니다. 예. 디오는 내려오면은 내려오게 되면은 기관 애들이 쓸어 담는 종목인데, 그럼 디오가 왜 그러냐? 예. 디지털 덴티스트리, 예. 디지털 덴티스트리, 예. 쉽게 얘기해서 임플란트인데, 예. 임플란트를 약간 디지털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사람에 맞게 제작을 해주는 뭐 그 정도. 우리가 저기 의약품 업체 직원들도 아니고 그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세계적인 조금 기업인데 세계 3대 기업입니다. 세계 3대 기업이고 이 종목이 살짝 이제 특이한 부분이 해외 영업을 하는데 현지 법인을 두고 해요. 현지 법인을 두고 하는데 얘네가 어디 진출해 있냐? 미국, 중국, 인도, 뭐 브라질, 기타 등등. 얘만 들어도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임플란트 할 사람들 많은 나라죠. 그렇지 않으시게요? 인구 많은 나라잖아.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앞으로 모멘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어마무시하다. 예.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제 그 공급 계약 공시가 뜨면은 얘네는 무조건 1,000억 이상이에요. 1,000억 이상짜리 공급 계약이 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각 현지 해외 법인에서 공급 계약 뜰 만한 호재들이, 재료성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오는 그냥 좀 보유를 하면 됩니다. 보유를 하면 되는데 이제 과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 약간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예,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결국 갈놈은 간다. 예, 갈놈은 간다에 딱 포함되는 게 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놈은 간다에 포함되는 게 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중국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38,000원대만 좀 지켜주면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8,000원대만 지켜주면은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디까지 뻗어줄 거냐, 1차 목표가는 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47,000원 라인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7,000원까지 전고에서 한 1,000원 밑에 47,000원까지는 홀딩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노레이라고 있었어요. 제노레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제노레이로 한 30% 정도 수익이 났던 제노레이인데 이 제2의 좀 제노레이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디오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노레이도 일단은 의료기기 쪽, 제노레이가 특이했던 부분은 우리 치과와 일반 병원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제노레이는 치과 그리고 병의원까지도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얘들도 덴탈이에요. 얘들도. 그런데 이 디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오 역시도 제노레이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노레이보다도 훨씬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오.